이 엠니스 데이터를 직접 그 리쿤 그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그 다운받은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에 가보면은 그 읽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네, 가보겠습니다. 자, 엠니스트 데이터 로컬에서 다루기라고 해가지고요. 엠니스트 파일이 mnist.mp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존 요 이미지 데이터셋에 가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자, mpg 파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를 또 방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런 파일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numpy에서 그 만들어주는 파일인데요. numpy에 보면은 save, g, load 이런 함수를 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객체를 저장하고 읽을 때 그 사용하는 함수가 save고요. 자, 이때 확장자가 mpy로 이렇게 그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23이라는 리스트 객체가 있는데 파일명을 small a라고 해서 여기 확장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small a라고 해서 save를 하게 되면 a를 save를 하게 되면 이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법은 numpy에 load a.mpy 확장자를 이제 붙여서요. mpy를 로딩을 하게 되면 그 로딩한 결과가 numpy array가 되겠습니다. 자, 벡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한 차원 높은 그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보통 합니다. 자, 여기 A가 있고요. A라는 그 리스트 객체가 있고 B라는 리스트 객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쓴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 객체 1개. 자, 여기서도 리스트 객체 1개였죠? 자, 리스트 객체 1개, 자, 리스트 객체 1개. 대신에 얘보다는 차원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얘는 이렇게 이제 저장되는 리스트 객체는 나중에 저장했다가 읽어드리면 로우가 2줄, 컬럼이 3줄인 이러한 그 행렬이 됩니다. 자, 이때 그 확장자는 여전히 이걸 하나의 객체로 봤기 때문에 mpy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2개 이상을 그냥 묶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save g를 이용합니다. 자, save g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2개를 묶어서 저장을 하면은 mpy가 아니고 mpg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딕셔너리 형태로 좀 저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는 조금 커지는데요. 자, A랑 B가 이렇게 1, 2, 3, 4, 5, 6이 있고 save g를 하게 되면요. save g를 하게 되면 자, 이때 A랑 B를 저장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ab.mpg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이때 여기 대문자 x, 대문자 y를 이렇게 주면은 요게 나중에 딕셔너리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드를 해보면요. 로드해서 AA에 집어넣어 봤는데 AA는 mpg 파일 객체라는 거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때 얘는 알고 보면은 딕셔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취하면은 그 키워드만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AA에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보면 XY 요 X, 요 Y가 그 이름으로 키워드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AA를 딕셔너리를 생각하고 X라는 키를 넣어주면 첫 번째 배열 1, 2, 3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를 넣어주면은 두 번째 배열 4, 5, 6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mlist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mpy는 그냥 저장한 거고요. mpg는 여러 리스트 객체 또는 numpy 객체를 여러 개를 하나의 파일로 묶는 거였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mlist mpg는 여러 개의 그 리스트 벡터 또는 그 numpy 객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mpg라는 파일을 읽어드리려면 그 numpy를 이용하면 되죠. numpy의 load mlist.mpg. 자, 요 파일은 요 위에서 이미 다운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10.9메가 정도 됩니다. mlist mpg. 자, 이 파일을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스트를 적용하면은 그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가 x의 test, x의 train, y의 train, y의 test.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는 x라는 이름 명칭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에 해당하는 정답 레이블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y라고 많이 그 명칭을 씁니다. 우리 리그레션 할 때도 y는 ax 플러스 b에서 x가 임료로 들어가고 y가 그 타겟 값이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x, y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실제 데이터는 그 mlist를 딕셔너리라고 보고 키를 넣어주면 그 값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뽑혀진 값은 numpy 객체겠죠. 그래서 xtrain, ytrain, xtest, ytest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numpy 객체니까 shape이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죠. shape이라고 주면은 6만 개 28x28 28x28이 그 이미지가 6만 개가 있습니다. 자, ytrain의 shape를 보면은 6만 개가 있습니다. 6만 개. 여기는 그 숫자가 0이면 0, 1이면 1, 뭐 9면은 9 그런 그 정수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원합 벡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0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개 28x28. 그 다음에 y 테스트도 역시 10,000개가 있어야겠죠. 예,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최소값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트레인의 맥스를 확인해 보니까 255. 예, 가장 흰색 픽셀이 255짜리가 있네요. 그리고 민 값을 확인해 보니까 0입니다. 예, 대부분은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0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0에서 1 사이 값이 아니고 0에서 255 사이의 값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요 mpg는 학습. 자, 우리가 보통은 샘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6만 개가 있는 거죠.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이 샘플은 통계에서는 좀 다르게 쓰입니다. 통계에서는 샘플 포인트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머신러닝 쪽에서는 샘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통계에서 샘플은 샘플 포인트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겁니다. 그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텍스트를 보고 이게 샘플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지 진짜로 샘플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샘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하고요. 자, 학습 샘플은 6만 개고 테스트 샘플은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샘플은 28x28이니까 그 값이 784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784개가 이미지 하나를 그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특징 지운다라는 말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84개의 특징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784개의 특징 값들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영상 하나를 그 represent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를 특징 벡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걸 하나로 뭉쳐놓은 거를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특징 벡터. 그래서 제가 빨간 거로 써놓은 그 샘플, 그다음에 특징 벡터. 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분야, 또 컴퓨터 비전 분야를 공부할 때는 꼭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특징, 피처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샘플을 한번 그 출력을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그 파이썬에서 출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파이플롯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숫자가 뭔지 확인해 보면은 레이블을 보면은 Y트레인의 0번을 보니까 이게 6만 개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거는 5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PLT 이미지 X트레인 0번. 그래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은 X트레인에 6만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를 넣으면은 28x28 그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렇게 그레이로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프에 그려주고 화면에 나타내 줍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는 그 이미지가 5인 것 같네요. 조금 요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나온답니다. 나는 숫자 이미지 7이 좀 궁금한데 라고 하면은 그 numpy에 where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where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Y트레인에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쭉 6만 개가 들어있죠? 6만 개 들어있는 것 중에서 그 값이 7인 녀석의 인덱스를 알려다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으로 알려준 게 15번째. 인덱스가 15인, 15, 29, 38 등등등 59,988. 얘네들은 숫자 값이 7이다. 7인 인덱스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 15를 여기 트레인의 인덱스로 줘서 이미지를 쇼를 해보면은 숫자 7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0을 그 레이블 0으로 뒀고 그 1을 레이블 1, 7을 그 이미지 7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놨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파이더 import matplotlib library pyplot numpy load mlist numpy load mlist mpg. 자, 이렇게 하면은 읽어드릴 수가 있죠. 자, 근데 현재 폴더가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하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자, 여기 저는 주라는 폴더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mlist mpg라는 파일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numpy를 임포트 안 했네요. import numpy as mp. 자, 실행하고 mlist로 읽어라. 자, 제대로 읽어왔죠?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요. list mlist.
네, 이런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x 트라이는 mlist x의 train. 우리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는 거죠. 네. x의 테스트는 x의 테스트. 자, 레이블은 y train y 테스트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에러가 없이 잘 수행됐고요. 쉐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x 트레인의 쉐입 그러면 6만에 28/28 x 트레인의 y 트레인의 쉐입은 6만 개 이렇게 나오고요. x 테스트의 쉐입은 10,000개 28/28 y 테스트의 쉐입은 10,000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그려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기로 했죠. x y 트레인의 0을 보면은 인덱스가 5입니다. 자, 쟤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plt에 imshow라는 그 명령이 있는데요. 이미지 show. 누구를 보여줄 거냐면 x의 트레인의 첫 번째 녀석을 보여달라. 자, 그런데 cmap은 gray 이렇게 해줍니다. 자, 실행해 보면요. 자, 여기에 플롯이라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여기에 그림이 안 그려지고, 여기 플롯이라는 섹션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뭔가 잘못됐네요. 여기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cmap. 자, 물론 show를 해도 되고요. 별도의 윈도우에서 출력할 때는 show까지 해주고요. 여기 IPython 여기 콘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냥 imshow만 해도 바로 이미지가 그려지고요. 그렸던 이미지가 여기 리스트업이 다 됩니다. 필요 없으면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remove plot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흰색은 255고 약간 검은색은 0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numpy max x drain 0인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만 해봐도 되겠죠? 예, 최대값이 255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npware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npware y train이 7인 경우에 인덱스를 좀 뽑아주시오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15, 29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그럼 15가 7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15 7 맞죠? 또 29도 7입니다. 29도 네, 7이고요. 38도 7입니다. 38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완전 다르죠? 완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죠? 약간 큰 7이고 좀 작은 7이고 얘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7이죠? 네, 7입니다. 자, 계속해서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방금은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예, 오픈CV를 활용할 수도 있고 PIL이라는 녀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을 하게 되면 오픈CV 라이브러리 많이 사용할 텐데요. 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import cv2라고 하고요. 경로는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보통 슬래시는 리눅스, 유닉스에서 쓰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유닉스 요 슬래시를, 경로에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윈도우에서는 역 슬래시를 2번 써줘야 되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요걸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 cv2에 보면은, 이미지 리드, 가 있고요. 출력을 위해서 imshow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매트플롯에서도 이미지 show 이렇게 했었죠. 예, 함수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미지 show. 자, 반대는 이미지 read, imread고요. 경로를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여기 별도의 윈도우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든 윈도우의 타이틀을 데모라고 줬고요. 출력할 이미지 객체를 뒤에다 줬습니다. 그럼 그게 출력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주면은 그림이 출력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밑에 웨이트 키 0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웨이트 키는 좀 기다리라는 건데 0을 주면은 무한대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뭔가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이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자, 웨이트 키를 뭔가 누르면은 그 밑에 문장이 수행되는데 destroy window, 윈도우를 없앱니다. 타이틀이 데모인 윈도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윈도우를 파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오픈CV에서 읽어드린 이미지 포맷은 컬러인 경우에 RGB가 들어가는데, 컬러인 경우 여기서는 BGR, 블루, 그린, 레드 순으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만약에 컬러 영상에 대해서는 그 컬러 영상이 RGB 순으로 있다고 가정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는 오픈CV로 읽어드렸는데 출력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때 색깔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BGR을 RGB 순서를 B랑 R의 순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numPy 단에서 곧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읽어드리면은 numPy 객체가 되니까 numPy 객체 단에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오픈CV에서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convert color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게 BGR 순서로 되어 있는 이미지인데 걔를 color BGR to RGB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PLT의 imshow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쓰지 않고요. 파이썬의 numpy 객체로 일단 넘어왔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첨자 연산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모든 로우, 모든 컬럼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파이썬에 보면은 포문에 range가 쓰이죠. range가 쓰일 때 요 콜론의 용도가 다릅니다. 요 콜론이 첫 번째 콜론 앞에는 시작값, 가운데는 바로 끝값. 끝값은 포함하지 않죠? 맨 끝에는 스텝. 1씩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가라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BGR인데 RGB 이렇게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쓰면은 이렇게 이런 함수를 쓰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컬러를 바꿀 수가 RGB를 BGR로 또는 BGR을 RG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했네요. CV to imread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리스트의 요 인덱스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IM은 RGB 순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LT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때 그림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경우라면 PLT의 RC 파라미터의 그림의 피규어 사이즈를 인치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림을 좀 더 크게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LT는 디폴트로 가로 세로의 그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주석 처리를 해서 xtix에 여기 빈 리스트를 넣어주면은 그 숫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건데요. 방금 살펴봤었죠?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미지가 레벨이 0에서 255 사이인데 각 R도 0에서 255, G도 0에서 255, B도 0에서 255. 그래서 요 0에서 255의 조합으로 그 색깔이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8비트인 거죠, 사실은. 한 채널에 대해서 8비트가 사용이 된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세밀한 의로 영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한 픽셀을 나타내는데, 10비트, 12비트, 14비트, 16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좀 더, 그때 PLT가 좀 유용하고요. 자, 세 번째는 PIL, 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mport PIL이라고 해주고요. 이 PIR에 보면은 이미지라는 객체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객체가 있네요. 객체가 있는데 거기는 ope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아까는 다 IM read였는데 여기는 이제 open입니다. open cat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g. 자, img를 하게 되면 위에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에는 읽어드린 녀석이 numpy 객체였는데 여기서는 읽어드린 것 자체가 이미지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img가 요거 자체가 이미지입니다. numpy 배열이 아닙니다. 이미지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numpy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음과 같이 PIL에서 읽어드리는 이미지 객체를 numpy 어레이에 입력으로 주면 numpy 객체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에 좀 잘 남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주의 폴더에 cat.jpg 이 파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jpg 파일을 준비를 해두면 되겠죠. 자, cv2를 임포트 하고요. 이미지 cv2에 im read라고 해줍니다. 자, 파일명을 주면 되죠. 파일명은 cat.jpg라고 주겠습니다. 자, 뒤에 옵션을 더 줄 수가 있는데 그냥 해볼게요. 예, 읽어드렸습니다. 자, 출력하는 방법은 cv2에 im show를 하면 되죠. 타이틀을 하나 테스트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객체, numpy 객체 img. 자, 여기 img는 타입을 먼저 보면요. 네, numpy이고요. img의 shape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가 이게 높이고요. 높이가 먼저 나옵니다.
보통 행렬로 이렇게 그 넘파이에서는 행렬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안 하고 높이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미지 사이즈가 크네요. 자, 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하면 안 되고요. CV2에 웨이트 키 0을 주고 CV2에 destroy. 자, destroy 윈도우 해도 되고 all windows 하면은 CV2에서 만든 그 윈도우들을 다 파괴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출력이 됐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화면에 다 보이지가 않네요. 자, 윈도우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고 싶으면 곧바로 IMshow를 하지 않고요. 윈도우를 하나 만들고 나서 IMshow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named window라는 걸 통해서 윈도우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이름을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타이틀이 테스트 인 윈도우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노멀 윈도우인가요?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윈도우 노멀이 있네요. 예, 윈도우 노멀을 이렇게 해주면은 사이즈가 조정 가능한 윈도우를 하나 만듭니다. 타이틀은 테스트고요. 그럼 IMshow에서 요 테스트는 요 테스트랑 똑같은 거라 가지고 타이틀이 테스트인 윈도우에다가 이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출력하지 않고요. 여기서 출력하지 않고 PL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PLT에 IMshow를 해주면요. IMG를 그냥 한번 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RGB, BGR 순서인데 얘는 RGB 순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방법이 그 CV2에 CVT 컬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원본은 IMG고, 그 다음에 그 바꿔주는 값을 CV2에 BGR2 RGB. 자, 이렇게 해줍니다. 오류가 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VT 컬러 언더바 컬러가 붙어야 되네요. 컬러 언더바 BGR2 RGB. 자, 이렇습니다. COLOR 언더바. 예, 잘 나오. 그래서 이미지를 DST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DST를 출력해보면 네, 색깔이 제대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DST는 이미지인데 그 모든 로우랑 모든 컬럼이랑 선택을 다 하고요. 슬라이싱을 하고요. 맨 끝에 거에 대해서는 포문에 적용되든 시작은 0이고 끝까지 마지막 스텝은 -1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채널에 해당하는 게 보통 이미지의 쉐입을 보면요. 그 로우, 컬럼, 그다음에 마지막이 채널입니다. RGB냐 BGR이냐 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를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된 그 색깔이 잘 나오죠? 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PIL. 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미지 객체를 쓸 거기 때문에, from PIL, import, 이미지. 이렇게 하고요. 자, img는 이미지 객체에 open이라는 걸 쓰고요. 있겠습니다. 자, 근데 위에랑은 달리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타입을, img 타입을 보면요. 얘는, JPEG 이미지 파일입니다. 아까 DSD 같은 경우는, numpy array였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두 개의 타입이 좀 달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값을 한번 보자. 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미지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numpy 객체로 바꾸고 싶으면 numpy array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이미지 객체 img가 이제 numpy로 바뀐 img죠. numpy 객체로 바뀌어지고 그 numpy 객체를 img가 다시 참조하게 했습니다. type img는 numpy array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numpy 객체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CV를 통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네임드 윈도우를 하면은 크기를 좀 바꿀 수가 있네요. 예, 좋은 점이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컬러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RGB, BGR만 바꿀 때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LT에 IMG show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IL을 통해서 이미지를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지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 numpy 배열로 바꾸려면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 오픈CV랑 그 PLT 같은 경우에는 IMread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읽은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데이터만 그 컬러 값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쫙 뽑아오는 거가 내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PIL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만 뽑아오는 과정은 없고 이미지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읽어온 겁니다. 그럼 누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이미지만 읽어가지고 화면에, 그리고 또 화면에 보여주려면 사실은 numpy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다시 이미지 객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 리드 또 IM show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객체를 numpy 객체로 바꿨다가 show 할 때 다시 이미지 객체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이미지를 이렇게 읽어드려서 화면에 표현만 한다면은 사실은 PIL 객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필요할 때, 영상 처리가 필요할 때, 숫자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numpy array를 적용해서 그때 numpy 객체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거는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고 어떤 거는 화면에 출력 안 해줘도 되는 경우라면 요 관계를 잘 따져보고 더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레이블이 원합 벡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합 벡터로 다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성했던 이러한 함수를 써서 원합 벡터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ytrain _1hat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첫 번째 거만 보면은 첫 번째 게 숫자 5였죠.
그래서 0, 1, 2, 3, 4, 5. 5가 1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합 벡터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작성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텐서플로우 기본 문법을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은 하지 않고 각자 보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맨 끝에 자, 맨 끝부분인데요. 끝부분에서 조금만 올려보면요. 예, 텐서플로우에 원핫이라는 그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원핫, 자, 0, 1, 2, 0이라는 그 레이블 값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샘플이 4개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뎁스를 3으로 줘라. 라고 하면은 출력 노드의 개수를 3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0은 1, 0, 0 바뀌고요. 얘는 0, 1, 0, 얘는 0, 0, 1, 얘는 1, 0, 0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텐서를 이용해서 텐서 원핫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부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저 맨 끝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그 데이터를 그 원하는 개수만큼 차례대로 뽑아오는 부분인데요. 1.5일 때랑 텐서플로우 2.0일 때랑 약간 달라가지고요. 1.5일 때는 여기에 이터레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getNext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오는데요. 텐서플로우 2.0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만 해도 여기서 바로 getNext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서 사용이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그 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요. 왔다 갔다 갈 길이 멀죠? 자, 첫 번째 샘플의 타겟은 5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1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파이 원합 벡터 만드는 과정에 쓰인 기법을 설명하는 거고요. 예,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넘파이의 로드를 이용해서 읽어드릴 수도 있고요. 텐서플로우에서 엠니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함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걔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의 데이터셋, 거기에 엠니스트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로드 데이터, 그리고 경로명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여기로부터 읽어드립니다. 만약에 현재 폴더에 엠니스트 mpg라는 파일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다운까지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딕셔너리로 되어 있진 않고요. 인덱스가 그 이름이 그 넘파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0번 인덱스는 train, 1번 인덱스는 test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다시 train의 0번 인덱스가 train 데이터고요. train의 1번 인덱스를 주면은 label이 됩니다. 그 다음에 test의 0번은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test의 1번 인덱스는 그 label, test label. 그래서 이런 식으로 xtrain이랑 ytest를 끄집어 올 수가 있고요. shape를 확인해 보면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6만 개, 2828. 그 다음에 y는 6만 개, test에 10,000개, label 10,00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옛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텐서플로우의 example, 그다음에 튜토리얼, 엠니스트의 import input data. 그래서 input data의 read data set, 그다음에 엠니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라는 옵션을 true로 주면은 이 y 레이블이 10,000 곱하기
10 이렇게 바뀝니다. 네, 원합 벡터로 아예 바꿔가지고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엠니스트 데이터 읽어드리는 부분까지 다루었고요. 그 과정에 그림을 출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넘파이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다루었습니다.